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일단 중대한 오류가 있고, 그리고 판결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요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본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방송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소장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의 의미와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겠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 판결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2심 담당을 했던 판사는 임상기 판사다. 임상기 판사고 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은 그 6월 12일 날 재판부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는 법관 중 한 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규를 보면은 예규가 별게 없어요. 사건 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딱 요거 법관과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사건의 그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서 담당 판사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바꿔도 되는 것을 바꾼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리고 2심 판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검사 사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최근에 검사 사칭한 걸로 알아,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칭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 때 누명을 썼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장동 개발 5,503억 원을 성남시로 벌어들이는 업적에 대해서 환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고발을 당했다, 과장 광고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 무죄를 받고, 또 세 번째 또 무죄를 받은 것은 강제 진단 관련해 가지고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을 했다, 여기 가장 심하게 공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유죄가 나온 곳은 이 빨간색, 형님 강제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한 것이고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는 가족들이 한 것이고 나는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게 벌금 3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유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따 보시고, 이게 왜 또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겠는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있고,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게 있어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공표하는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죄라 그래요. 그러면 유리하게 한다, 유리하게 공표한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서 알린다. 이제 이 부분을 TV 토론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표한 걸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한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 허위사실은 김영환이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대답을. 거기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거든요. 그 단순하게 상대방이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인데, 그 대답을 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짧게 대답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허위사실로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공표를 하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서 가지고 알린다는 얘기, 이거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공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학력이나 경력을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걸 속이는 행위를 했다, 그런 것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지, 이것은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그냥 몇 마디 대답한 걸 가지고 이런 거를 허위사실 공표라 그러면은 모든 얘기를 다 허위사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한테 헷갈리게 자꾸 질문을 하면은 그것을 허위사실을 못 만들겠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없겠어요?
어떤 얘기도 전부 다 허위사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것을 내가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 내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사회 지금 전반에 이재명이 뭐 강제 진단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시간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했으면 몰라도 지금 안 해도 될 얘기를 상대방에서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7년 전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나를 드러내가지고 이것을 허위로 알리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도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진술이 사실 주장인지 또는 의견 표현인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 가능성, 그 표현에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여기 지금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실 주장일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의견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봤을 때 증명 가능성을 보면은, 증명 가능성은 직권남용에서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사용된 문맥을 봤을 때 김영환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러 하셨죠. 당시 후보한테 당신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입원시키러 한 것이 아니라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을 한 것인데, 입원시키러 한 것은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청서를 어머니와 가족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이재명 지사에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직접 권한으로 형님을 입원시켰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도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문맥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파악해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거라도 파악을 했으면 완전히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판결문을 보시겠지만은 판결문에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안 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예 없었다고 좀 생각이 돼요. 1심에서도 이 허위사실 강제 진단에 대해서 1심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그 검사 사칭 관련한 거하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만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심리가 있었잖아요. 이 강제 진단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쪽에서 주장한 게 지금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 공판에서 이 강제 진단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주장하거나 변론을 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재판에 참석한 사람 그 얘기로도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혀 이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 없다.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심의 그 무죄를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검사 쪽에서는 직권남용에만 중점적으로 하고서 거기서 유죄를 받아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도 없었던 것이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이 판결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전혀 따지질 않았다. 그냥 본인의 그 문장만 나열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작성을 한 것인데, 이 공소장에 작성된 이 기본적인 요 내용조차도 이 판결문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판결문 자체도 그냥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 사실관계가 전혀 여기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예, 보실까요? 구정신보건법 제25조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가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의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서 뭐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렇게 해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렇다면은 이 판사가 이거 판결을 할 때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던 그 문장을 갖다 놓고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 여기는 계속 보면은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전혀 무관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약을 해서 쓴 거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지금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 말고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렸고 토론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근데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공표 발언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당시 한 여러 해명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지금 판결을 뭐 강제 진단 말고 다른 거 하나? 아니 왜 다른 거 판결을 여기서 하고 있어? 뭐 김부선 판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판결문을 쓸데없는 얘기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편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해서 구정신보건법 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면도 있다. 그래 이거 부풀려진 것이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 발언 중 당시 이재선을 상대로 이재선을 실제로 강제 입원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재선 씨 처와 딸이라는 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 절차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은 허위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지시한 절차의 내용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 및 경위는 비교적 그런 복잡한 25조 해석과 관련해서 토론회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동 토론의 특성으로 인해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것은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불리한 정상이라는 것이고, 이해 충돌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의미도 알 텐데,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이해 충돌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 충돌 얘기를 왜 꺼내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럼 이해 충돌을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이 형님을 진단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 충돌은 뭘까요? 그 어머니는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형님의 그 정신질환이 있는 걸 알고서 계속 약 좀 먹어라, 치료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동생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 하면 형님이 치료를 받으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머니도 편해지고 자기 본인도 편해지는 그런, 심리적으로 가족이 형님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무슨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이해 충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이해 충돌을 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이 판사 입장에서는 무슨 이 양쪽 집이 완전 원수지간이라서 뭐 정신병원에 쳐넣으면은 그게 아주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아니 어머니 자식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병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인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효자인데 이재명이 어머니가 그 정신병원에 쳐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그 기분이 좋겠어? 병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 판사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서 무슨 이재명하고 그 형님하고 원수지간으로 그냥 생각을 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따위 소리를 쓰지. 이거 완전 정신이 없는 판사네.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네. 아주 사적으로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즉 피고인이 친형인 이재선의 정신건강치료를 위해 지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이 전혀 없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성남시장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려 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아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인데 이게 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나?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증거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증거도 없이 어떻게 개인적 이익을 행사하려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쓸 수가 있을까요? 갈수록 문제가 점점 많아져요. 정확하게 그 문구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신형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고인들로서 피고인의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진행하지도 않은 일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건데 왜 이거를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강제 입원까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미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떤 말이 이렇게 허위 사실 발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판사는 그 내용도 없이 그냥 뭐를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여기 나타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말로만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따로 어디 제가 뭐 판결문을 잘못 봤나?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아니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 말을 갖다 저기다 써놓고 하던가 이게 뭐를 적극적으로 뭔 사실을 왜곡을 했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없어요. 거의 뭐 이 판결문은 1심에서 그 검사들이 작성한 공소장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네 이거는.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아니 반성하면 그걸 인정하는 건데 왜 반성을 해? 현재까지도 이재선에 대한 구정신보호법 25조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판사가 상식 이하네 정말. 아니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하던가. 언론에 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언론 인터뷰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강제 진단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SNS도 있고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이 된다. 양형까지 가중이 돼가지고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받은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2010년에 성남시장 그 선거할 때 그 지하철 그 안에서 명함 300장 뿌리다가 걸린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벌금 50만 원 받았어, 50만 원. 거기에 대한 양형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양형 추가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그게 200만 원이고 이게 그 전에 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50만 원 벌금 받은 그거를 양형 계산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또 여기다 추가를 한 겁니다. 그때 받았던 50만 원보다 더 많이 명함 뿌린 것도 정말 사소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양형을 이렇게 많이 때릴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뭐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증거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증거라는 것은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결문에 이런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금 3가지가 있었는데 검사 사칭권하고 대장동 개발하고 형님 강제 입원권 3개가 있었는데 검사 사칭하고 대장동 공판은 있었는데 이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판은 없었어요. 그동안 재판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제가 빠뜨려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없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지금 알아본 것으로는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신경을 쓰고 거기서 유죄를 이끌어내려 했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경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여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없었다. 여러분이 이거 있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한 공판은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맥이나 이런 것도
문맥이나 표현이 행해진 그 상황, 전체적인 그런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전혀 안 된 판결문이었다. 심각한 상황이 지금 두 개 되죠, 일단.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공표를 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자기에게 유리한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은 보통 본인에게 유리한 그 학력이나 경력, 실적 이런 것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그런 허위사실을 이렇게 공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방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걸 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을 불리하지 않게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알린 것일 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걸 뭐 유리하게 하려고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은 내가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게 공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기 판사가 이번 2심 판결에 이런 중대한 오류를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낸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엄청난 일을 경기도에서 벌려놓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지금 임상기 판사는 본인이 뭔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